와장창. 내 허락 없이 감히. 그 순간 할머니의 커다란 곰국 냄비가 휘청하더니 그대로 쾅 하고 바닥에 쏟아졌어요. 순식간에 진득하게 하루 종일 우려낸 뽀얀 국물이 시장 골목 바닥을 따라 흘러가고 툭툭 굵은 사태 고기들이 굴러다니며 흙먼지가 묻어버렸어요. 뜨끈한 김이 바닥에서 훅 올라오고 주변 사람들은 비명 같은 숨소리를 삼켰어요. 할머니의 양손은 허공에서 허둥댔고 떨리는 눈동자는 마치 세상이 무너진 걸 바라보는 듯 했어요. 곰국 한 냄비가 엎어진 게 아니라 할머니의 하루, 아니 며칠의 정성과 마음이 바닥에 쏟아져 버린 것이었어요. 그 순간 시장 입구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재벌 회장이 조용히 다가오더니 그 셰프의 멱살을 그대로 움켜쥐며 낮게 말했죠. 우리 누나를 누가 건드려. 사람들이 숨을 삼켰고 셰프 얼굴은 순식간에 사색이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셰프의 난동, 재벌 회장이 누나라고 부르는 사연 궁금하시죠?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여러분은 지금 이 사연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행운이 넘치는 하루 되실 겁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습관이 무섭다고 하죠? 새벽 4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지는 게 저의 50년 된 습관이에요. 혜진아, 할매 나간다. 일어나면 밥 챙겨 먹고 자고 있는 손녀의 이불을 투박한 손으로 다독여주고는 집을 나섭니다. 계단을 한 칸 내려갈 때마다 무릎이 찌끈 우두둑 소리를 냈어요. 70이 넘고 나니 이게 내 몸인지 쇳덩인지 마음대로 움직여주질 않네요. 아침마다 파스 냄새를 온몸에 달고 사는데도 내려갈 때 그 순간만큼은 진짜 이를 악물어야 해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장사는 해야죠. 가게 문 닫으면 손녀 학비는 누가 되겠습니까? 시장 골목 끝에 제 자리가 있어요. 50년 전 22에 시집와서 시작한 곰국 장사. 남편은 벌써 15년 전에 저 세상 갔지만 저는 아직도 여기 있어요. 할머니,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옆집 슈퍼 사장님이 셔터 올리면서 인사하세요. 그래야지. 국 끓이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데. 냄비에 불 올리고 사골 넣고 물 붓고 요즘은 다 인스턴트지만 저는 아직도 이렇게 끓여요. 손님들이 그 맛을 안다니까요. 새벽 공기가 차가워요. 손이 시려서 호호 불면서 국을 저었죠. 하얀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게 참 예뻐요. 이 풍경을 50년 동안 봤는데도 아직도 질리지 않아요. 6시가 되니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어요. 할매, 국 한 그릇. 또 왔나? 철수야? 단골 철수 씨예요. 이 사람도 벌써 10년 넘게 매일 아침 먹으러 와요. 새벽 공사장 일 나가기 전에 꼭 들르죠. 할머니 곰국이 최고예요. 딴 데는 맛이 없어. 그럼 50년 내공인디 제가 한 그릇 뚝딱 담아드렸죠. 하얀 국물에 고기 듬뿍, 파 송송, 소금 적당히. 손님이 후루룩 드시는 소리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요. 할머니, 요즘 장사 좀 어떠세요? 철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글쎄, 요새 손님이 좀 줄었어. 사실 많이 줄었어요. 한 달 전부터 골목 입구에 큰 한식당이 들어왔거든요. 민호의 집이라고 번쩍번쩍하고 깨끗한 데다가 TV에 나온다는 유명한 셰프가 운영한대요. 젊은 사람들은 다 그리로 가요. 인스타그램에 사진 찍으려고요. 저희 같은 데는 눈길도 안 주죠. 그래도 할머니 곰국이 진짜 맛있는데 저는 평생 여기 다닐 겁니다. 고맙다, 철수야. 내가 이렇게 매일 와주는 게 얼마나 든든한디. 철수 씨가 국물까지 다 비우고 일어났어요. 저도 한 그릇 떠서 후루룩 마셨죠. 국물이 뜨끈하니 속이 풀려요. 이 맛 하나로 50년을 버텼어요. 아침 장사가 끝나고 오전 10시쯤 손님이 뜸해지는 시간이에요. 냄비를 정리하고 있는데 골목에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들어오는 게 보였어요. 벤츠예요. 그것도 새까만 고급 벤츠. 이 좁은 골목에 저런 차가 웬일인가 싶었죠. 차 문이 열리고 정장 입은 남자가 내렸어요. 나이는 40 중반쯤 돼 보이는데 잘생기긴 했지만 인상이 뭔가 차가웠어요. 오만한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 남자가 제 공국 가게를 훑어보더니 코를 찡그렸어요. 뭔가 더러운 것이라도 본 것처럼요. 여기서 장사하시는 분? 남자가 저를 내려다봤어요. 말투부터 기분이 나빴어요. 뭔가 저를 깔보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런디 무슨 일이세요? 전 근처에서 민호의 집 레스토랑 운영하는 강민호입니다. 아, 그 유명한 셰프구나 싶었어요. TV에서 봤던 얼굴이에요. 근데 실제로 보니 더 차갑네요. 아이고, 셰프님이셨어. 반갑습니다. 제가 허리 숙여 인사했죠. 그런데 남자는 인사도 안 받고 제 공국 냄비를 내려다봤어요. 반갑긴요. 할머니, 이 공국 냄새가 우리 레스토랑까지 들어와요. 고객들이 불편해한다고요. 비린내가 난다고 컴플레인이 여러 건 들어왔어요. 예, 그게 무슨, 제가 매일 새벽부터 정성껏 끓이는디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50년 동안 이 자리에서 장사했는데 냄새가 문제라니. 정성?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긴 이제 고급 상권이라고요. 자리 좀 옮기시든지 아니면 아예 장사 접으시든지 하세요. 이런 지저분한 노점은 안 어울린다고요. 지저분하다고요? 제가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냄비 닦고 바닥 쓸고 깨끗하게 정리하는데 지저분하다니. 셰프님, 저는 여기서 50년을 장사했어요. 이 자리가 제 인생이에요.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화가 나기도 하고 서럽기도 하고. 50년? 그게 자랑이에요? 그 50년 동안 발전이 없으셨네요. 시대는 변하는 건데 할머니는 여전히 여기서 노점상이시네요. 대단한 인생이시네요. 남자가 비웃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귀를 찔렀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저는 정직하게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떳떳해요. 정직? 위생 허가는 제대로 받으셨어요? 노점상 신고는요? 세금은 내고 계세요? 남자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그건 예전부터 여기서 했으니까 다들 알고 법을 어기고 있다는 거잖아요. 구청에 신고하면 바로 철거 대상인데 모르셨어요? 협박이에요. 노골적인 협박이었죠. 셰프님, 제발 이 자리만은 지키고 싶어요. 저한테는 여기밖에 없어요. 손녀 학비도 벌어야 하고. 제가 애원했죠. 자존심 다 버리고 빌었어요. 그런데 남자는 코웃음만 쳤어요. 그건 제 알바 아니고요. 일주일 드릴게요. 일주일 안에 여기서 나가세요. 안 그러면 후회하실 겁니다. 제발. 그래요? 그럼 할 수 없죠. 남자가 제 공국 냄비를 내려다봤어요. 새벽부터 4시간 동안 정성껏 끓인 공국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죠. 그리고 순간적으로 퍽! 남자가 냄비를 발로 찼어요. 하얀 국물이 와르르 쏟아졌어요. 뜨거운 공국이 바닥에 흩어지고 고기가 뒹굴고 파가 흩날렸어요. 새벽부터 준비한 제 하루가 순식간에 무너졌죠. 안 돼. 저는 무릎 꿇고 주저앉았어요. 쏟아진 국물을 막으려고 손을 뻗었지만 소용없었어요. 하얀 국물이 제 손등을 타고 흘러내렸죠. 뜨거웠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가슴이 더 아팠거든요. 다음부터는 구청에 정식으로 신고하겠습니다. 누구 허락받고 여기서 장사해요? 법도 모르세요? 남자가 차갑게 말하고는 차를 타고 가버렸어요. 배기가스만 남기고요. 저는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50년 장사하면서 이런 수모는 처음이었거든요. 손이 떨리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눈물이 자꾸 나왔어요. 할머니, 혜진이가 달려왔어요. 아르바이트 끝나고 오다가 제 모습을 본 거예요. 할매, 왜 이래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손녀가 제 손을 잡고 울먹였어요. 이 착한 것이 할매보다 더 분해하는 게 보였어요. 아니다,
괜찮다. 할매가 실수로 엎었어. 실수가 아니잖아요. 저기 CCTV 있어요. 다 찍혔을 거예요. 경찰 신고할 거예요. 안 돼, 혜진아. 우리가 뭐 할 수 있겠냐? 저 양반은 유명한 사람이고 돈도 많고 변호사도 있을 거 아니겠냐? 우린 그냥 노점상이제.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혜진이가 엎어진 냄비를 일으켜 세우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어요. 저도 힘없이 일어나서 함께 정리했죠. 그날 장사는 접었어요. 다시 끓일 재료도 없고 기운도 없었거든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엎어진 공국, 차가운 남자의 눈빛, 발로 차던 그 순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이상한 건 그 남자 얼굴이 어디선가 본 것 같다는 거예요. 분명 처음 본 사람인데 묘하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죠. 다음날 새벽, 저는 다시 자리에 나갔어요. 안 나갈 수가 없어요. 먹고 살아야 하니까. 어제 일은 악몽이었다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아침 8시쯤 정장 입은 남자 둘이 제 앞에 나타났어요. 김순자 씨 맞으시죠? 예, 그런디 누구세요? 구청 위생과입니다. 신고 들어와서 나왔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 셰프놈이 진짜 신고한 거예요. 남자들이 제 가게를 이것저것 뒤지기 시작했어요. 냄비 밑을 보고 바닥을 체크하고 사진도 찍고 이거 보세요. 냄비 밑에 녹이 슬었네요. 이건 위생 위반입니다. 예, 그게 그냥 오래 써서 그런 거예요. 매일 깨끗하게 씻는 뒤요. 오래 썼다는 게 더 문제죠. 교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텐트도 허가 안 받은 것 같은데요. 불법 시설물입니다. 과태료 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대로 영업 계속하시면 강제 철거될 수도 있어요. 제발 이 자리만은. 제가 애원하려는 순간이었어요. 부르릉 골목 입구에서 엔진 소리가 들렸어요. 검은색 벤츠, 아주 고급스러운 차였죠. 차가 천천히 제 앞에 멈췄어요. 운전석에서 젊은 비서 같은 사람이 내리더니 뒷문을 공손하게 열었어요. 지팡이를 짚은 중년 신사가 내렸어요. 나이는 60대 중반쯤, 키가 크고 자세가 꼿꼿한데 회색 양복이 멋있게 어울렸어요. 얼굴에 위험이 있었죠. 신사가 천천히 제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제 얼굴을 뚫어지게 봤어요. 혹시 신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혹시 순자 누나 맞으세요? 예, 저를 아세요? 정말 순자 누나야? 신사가 한 걸음 더 다가왔어요. 눈가에 눈물이 고이는 것 같았어요. 저 누구시죠? 나야. 윤태준. 기억 안 나? 윤태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50년 전 제가 살린 그 아이, 굶어 죽기 직전이었던 15살 소년. 제가 매일 공국 한 그릇씩 먹여 살린 그 아이. 누나 크면 꼭 보답할게요라고 눈물 흘리며 약속했던 그 소년. 태준아? 그 태준이? 그래, 누나, 나야. 50년 만이야. 신사가, 아니 태준이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태준아, 정말 너야? 저는 그제야 알아봤어요. 그때 그 굶주렸던 소년의 눈빛이 지금 제 앞에 이 신사 눈 속에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태준이의 눈빛이 제 뒤쪽 바닥의 국물 자국으로 향했어요. 누나, 이게 무슨 일이야? 태준이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구청 직원 2명이 뒤에서 벌벌 떨기 시작했죠. 저는 그때 몰랐어요. 제 앞에 선 이 남자가 태준그룹 회장이라는 것을, 그리고 어제 제 공국을 짓밟은 그 셰프놈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될지. 누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태준이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어요. 구청 직원 2명이 벌벌 떨면서 뒤로 물러났죠. 저희는 그냥 신고받고. 신고? 누가 신고했어? 그게 근처 민호의 집 레스토랑에서. 태준이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그 눈빛을 보니 50년 전 그 굶주렸던 소년이 아니라 뭔가 큰 사람이 된 게 느껴졌죠. 비서실장, 태준이가 뒤에 서 있던 젊은 남자를 불렀어요. 예, 회장님, 제가 깜짝 놀랐어요.
태준이가 회장이라고요? 민호의 집 오너가 누군지 당장 알아봐. 그리고 이 할머니한테 신고한 경위 전부 조사하고. 알겠습니다. 비서가 전화기를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구청 직원들은 얼굴이 새하얘져서는 슬금슬금 사라졌죠. 태준아, 너 진짜 회장이 됐어? 응, 누나. 태준그룹이라고 들어봤어? 태준그룹? 뉴스에서 본 것 같아요. 건설이며 호텔이며 엄청 큰 회사잖아요. 아이고, 그 큰 회사가 내 거였어? 누나 덕분이야. 누나가 아니었으면 나 진작에 굶어 죽었을 거야. 태준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순간 50년 전 기억이 확 떠올랐어요. 그때는 1974년 겨울이었어요. 제가 22, 갓 결혼해서 남편이랑 이 골목에서 공국 장사를 시작했을 때죠. 어느 추운 날 골목 구석에 쓰러진 소년이 있었어요. 15살쯤 돼 보이는데 얼굴이 새하얘서 죽은 줄 알았어요. 애야, 정신 차려. 제가 흔들었더니 겨우 눈을 떴어요. 배고파요. 아이고, 얼마나 굶었으면. 잠깐만 기다려라. 저는 공국 한 그릇을 퍼서 소년한테 먹였어요. 그 아이가 후루룩 국물 마시는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이름이 뭐니? 윤태준이요. 부모님은 없어요. 둘 다 돌아가셨어요. 그날부터 태준이는 제 공국집 단골이 됐어요. 단골이라기보다는 제가 매일 공짜로 먹인 거죠. 아침마다 나타나서 국 한 그릇 먹고 심부름도 해주고. 누나, 저 돈 벌면 꼭 갚을게요. 갚긴 뭘 갚아? 누나가 그냥 주는 거야. 공부나 열심히 해라. 태준이는 진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학교 끝나면 공국집 와서 숙제하고 남편한테 심부름도 해주고 영리한 아이였어요. 그렇게 2년을 같이 지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태준이가 갑자기 안 나타났어요. 한 달이 지나도 2달이 지나도 어디로 간 건지 소식이 없었죠. 여보, 태준이 어디 간 걸까? 글쎄, 어디 친척 집으로 갔나? 그렇게 50년이 흘렀어요. 가끔 생각났죠. 그 굶주렸던 소년이 잘 살고 있을까? 밥은 제대로 먹고 있을까? 누나, 내가 그날 갑자기 사라진 거 미안해. 태준이가 제 손을 꼭 쥐었어요. 무슨 일 있었어? 서울에 사는 먼 친척이 연락이 왔어. 같이 살자고. 고등학교도 보내준다고 해서 그냥 따라갔어. 너무 급하게 떠나서 인사도 못했어. 그랬구나. 잘 됐네. 그래도 공부 계속했잖아. 누나가 준 그 인연이 내 인생을 바꿨어. 누나 덕분에 살았고 공부할 수 있었고 대학도 갔어. 그리고 사업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어. 태준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50년 동안 누나를 찾았어. 이 골목도 몇 번 왔는데 재개발된다고 난리였고 누나 찾을 수가 없었어. 그런데 오늘 이렇게. 나도 반갑다, 태준아. 이렇게 잘 돼서. 우리 둘 다 울었어요. 50년 만에 재회였거든요. 근데 누나, 이 냄비는 왜 이렇게 됐어? 국물 자국이 여기저기. 태준이가 바닥을 가리켰어요. 어제 그 셰프놈이 발로 찬 흔적이 아직 남아 있었죠. 그게 제가 말하려는데 혜진이가 다가왔어요. 할머니, 이분이 누구세요? 아, 혜진아. 이분은 할매가 옛날에 도와준 동생이야. 안녕하세요. 윤태준입니다. 태준이가 혜진한테 인사했어요. 혜진이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런 고급스러운 분이 할머니 아는 사람이라니 놀랐나 봐요. 혜진아, 어제 그 일 얘기해라. 할매는 말하기 힘들다. 혜진이가 어제 있었던 일을 전부 얘기했어요. 강민호라는 셰프가 와서 공국 냄비를 발로 찬 일, 구청에 신고한다고 협박한 일, 전부요. 태준이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주먹을 꽉 쥐는 게 보였죠. 강민호, 그 이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그때 비서가 다가왔어요. 회장님,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어? 민호의 집 오너 강민호는 45세, TV 프로그램 고정 출연 중인 유명 셰프입니다. 레스토랑 3개 운영 중이고 장인이 재벌가 출신이라 자금력이. 그게 아니라
이 할머니하고 무슨 관계야? 비서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어요. 25년 전 기록을 찾았습니다. 강민호 씨가 대학생 시절 이 골목 공국집에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뭐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얼굴이 익숙했구나. 누나, 기억나? 그래, 생각해보니 25년 전에 배달 알바 한 명 있었어. 대학생이라고 했는데 민호였나? 그 아이가 기억이 희미하게 났어요. 키 크고 잘생긴 대학생, 집이 가난해서 학비 벌려고 배달 알바한다고 했죠. 불쌍해서 제가 밥도 자주 주고 용돈도 보태줬어요. 그 아이가 셰프가 됐구나.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 자기 과거를 지우고 싶었나 보죠. 비서가 차갑게 말했어요. 재벌가 딸과 결혼하고 유명해지면서 가난했던 시절을 숨기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은인이신 할머니를 내쫓으려 한 거죠. 태준이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어요. 배은망덕한 놈이네.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태준이가 저를 돌아봤어요. 누나, 내가 처리해도 돼? 태준아, 괜히 내가 나서지 마라. 저 사람 유명하고 돈도 많잖아. 누나, 나도 이제 돈 좀 있어. 그리고 은인을 괴롭힌 놈을 그냥 둘 수 없어. 태준이의 눈빛이 결연했어요. 50년 전 그 소년이 아니라 뭔가 무서운 사람 같았죠. 비서실장, 강민호 관련 자료 전부 모아. 사업 현황, 재산, 약점 모든 거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까지 내 책상에 올려놔. 네, 회장님. 태준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누나,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결할게. 그날 태준이는 저한테 돈을 주려고 했어요. 큰 돈이었죠. 근데 저는 안 받았어요. 태준아, 나는 괜찮아. 그냥 장사만 할 수 있으면 돼. 누나, 돈은 필요 없어. 다만 이 자리만 지키고 싶어. 50년 지킨 자린디. 태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누나. 이 자리는 절대 빼앗기지 않게 해줄게. 태준이가 차를 타고 떠났어요. 그런데 저는 불안했어요.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때 몰랐죠. 다음 날 아침 강민호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리고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질 거라는 걸. 태준이가 강민호에 대해 조사하던 중 믿을 수 없는 과거 사진 한 장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못 잤어요. 태준이가 뭔가 큰일을 벌일 것 같았거든요. 혜진이는 신기해했어요. 할머니, 그분 진짜 재벌 회장이에요? 할머니 옛날에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 50년 전에 굶어 죽을 뻔한 걸 할매가 살렸지. 대박, 그럼 이제 우리 괜찮은 거죠? 그 나쁜 셰프한테 당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글쎄, 괜히 태준이가 나섰다가 곤란해질까봐 걱정이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태준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누나, 지금 시간 있어? 우리 회사로 좀 와줄 수 있어? 회사? 왜? 누나한테 꼭 보여드릴 게 있어. 강민호 그 자식에 대해서. 태준이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뭔가 발견한 게 있나 봐요. 1시간 후 태준이가 보낸 차가 저를 데리러 왔어요. 강남 한복판에 있는 엄청 큰 빌딩, 태준그룹 본사였어요. 어서 오세요.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비서가 저를 안내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고층으로 올라갔죠. 회장실 문이 열렸어요. 누나, 태준이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근데 얼굴이 어두웠어요. 앉아, 누나. 커피 마실래? 아니, 괜찮다. 무슨 일인데? 태준이가 책상 위 서류를 꺼냈어요. 어젯밤 내내 조사했어. 강민호 그 자식에 대해서. 그래서 누나, 25년 전 기억나? 민호라는 대학생이 배달 알바했던 거? 응, 희미하게 기억나. 집이 가난하다고 했지. 학비 벌려고 알바한다고. 맞아. 그런데 누나, 그때 누나가 그 자식한테 얼마나 잘해줬는지 알아? 태준이가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흑백 사진이었는데 제 공국집 앞에서 찍은 거예요. 젊은 시절에 제가 웃고 있고 옆에 20살쯤 된 청년이 서 있었어요. 이게 민호? 그래. 25년 전 사진이야.
우리 조사팀이 찾아냈어. 사진 속 청년은 말랐고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어요. 가난한 게 한눈에 보였죠. 누나, 이것 좀 봐. 태준이가 낡은 수첩을 꺼냈어요. 이게 뭐야? 민호 어머니 유품이야.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유품 정리하다가 나온 거래. 수첩을 펼쳤어요. 거기에는 손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어요. 1999년 3월 15일 순자 씨가 민호 학비 50만 원 보태주심. 1999년 5월 20일 순자 씨가 민호 생일이라고 곰탕 2그릇 싸주심. 1999년 7월 10일 민호 아파서 못 나왔는데 순자 씨가 집까지 죽 끓여 가져다 주심.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그랬구나. 제가 그렇게 했었구나. 기억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누나, 더 있어. 2000년 2월 민호 등록금 부족하다고 하소연했더니 순자 씨가 100만 원 빌려줌. 꼭 갚으라고 하심. 100만 원? 내가 그렇게 큰 돈을? 그때 100만 원이면 누나한테도 큰 돈이었을 거야. 맞아요. 그때는 남편이 아프기 시작할 때였어요. 병원비에 약값에 돈이 정말 없었죠. 그런데 민호 그 아이가 눈물로 호소하니까 제가 몰래 모아둔 돈을 줬던 거예요. 그 돈 받았어? 민호가? 아니, 태준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안 갚았어. 그 뒤로 연락도 안 하고 그냥 사라졌어. 그러다가 3년 후에 재벌가 딸이랑 결혼했더라고. 가슴이 아팠어요. 배신감이랄까?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누나, 이것 좀 봐. 태준이가 최근 신문 기사를 보여줬어요. 셰프 강민호, 가난 극복 스토리로 감동 장년 방송 인터뷰 내용이야. 기사를 읽었어요. 민호가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대요. 저는 정말 가난했어요. 혼자 힘으로 학비 벌고 아르바이트 3개씩 뛰면서 공부했죠.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룬 성공이 더 값지다고 생각합니다. 뭐라고? 제가 소리쳤어요. 아무도 안 도와줬다고? 제가 그렇게 도와줬는데? 그래서 내가 화가 나는 거야. 태준이가 주먹으로 책상을 쳤어요. 자기 과거를 미화하려고 누나를 완전히 지워버린 거야. 은인을 없던 사람 취급한 거지. 그래서 날 내쫓으려 한 거구나. 모든 게 이해됐어요. 민호는 제가 눈앞에 있는 게 불편했던 거예요. 자기 과거를 아는 사람, 자기가 얼마나 도움을 받았는지 아는 사람. 누나, 이것도 봐. 태준이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민호 레스토랑 사업 자금 출처야. 장인한테 받은 거 50억, 은행 대출 30억. 근데 이상한 게 있어. 뭔데? 5년 전 이 골목 건물주가 바뀌었어. 누가 샀는지 알아? 누구? 민호 처남이야. 재벌가 차남. 그게 무슨 뜻이야? 민호가 일부러 이 골목 건물을 사게 한 거야. 왜? 누나를 쫓아내려고. 소름이 돋았어요. 5년 전부터 계획했다는 거예요? 저를 없애려는 걸. 그리고 최근 3개월간 구청에 신고 들어간 거 15건이야. 전부 민호 레스토랑에서 한 거고 15건이나? 그래. 위생 신고, 소음 신고, 불법 영업 신고, 온갖 트집 다 잡은 거야. 누나를 압박해서 내쫓으려고. 제 손이 떨렸어요. 그렇게까지 할 수 있나? 제가 그렇게 도와줬는데? 태준아,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 돈이야, 누나. 돈과 명예 앞에서 사람은 변해. 태준이가 차를 마시며 말했어요. 민호는 이제 유명한 셰프야. TV에도 나오고 책도 내고. 근데 가난했던 과거가 걸림돌이 된 거지. 특히 누나 같은 증인이 있으면 곤란한 거고. 그래서 날 없애려 한 거구나. 그래, 누나가 사라지면 민호 과거를 아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니까. 태준이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근데 그 자식 한 가지 몰랐어. 뭘? 누나한테는 나라는 동생이 있다는 거. 태준이가 씩 웃었어요. 그 웃음이 좀 무서웠어요. 태준아, 너 뭐 할 거야? 복수하려고. 복수? 응, 누나한테 당한 거 100배로 갚아줄 거야. 태준이가 전화기를 들었어요. 비서실장,
강민호 레스토랑 3곳 위생 점검 신청해 세무조사도 의뢰하고 그리고 방송국 PD들한테 민호 관련 자료 보내.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내일 아침 조간신문 일면에 실릴 수 있게 언론사 접촉해. 네, 회장님. 제가 태준이 손을 잡았어요. 태준아, 너무 심하게 하지는 마라. 그래도 그 아이가, 누나, 태준이가 제 손을 꼭 쥐었어요. 누나는 착해도 너무 착해. 그런 식으로 살면 계속 당해. 은혜를 원수로 갚는 놈들한테는 제대로 가르쳐줘야 해.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못 잤어요.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까? 민호는 어떻게 될까? 근데 그때 몰랐어요. 다음날 아침이 민호에게는 인생 최악의 날이 될 거라는 걸. 그리고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건 민호 레스토랑 앞에서 예상치 못한 두 사람이 마주치게 된다는 거죠. 바로 그 순간 숨겨졌던 25년 전 또 다른 비밀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혜진이가 신문을 들고 뛰어왔어요. 할머니, 할머니, 이거 봐요. 신문 일면에 큼지막하게 실려 있었어요. 국민 셰프 강민호, 은인 할머니 폭행 논란 마이너스 25년 전 도움받고도 배신. 기사에는 제 이야기가 자세히 나와 있었어요. 민호가 대학생 때 공국집에서 알바했던 것, 제가 학비까지 도와준 것, 그런데 유명해진 후 저를 내쫓으려 했던 것, 사진도 실렸어요. 25년 전 민호와 제가 함께 찍은 그 사진, 그리고 엎어진 공국 냄비 사진. 할머니, 인터넷 난리 났어요. 혜진이가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가 강민호였어요. 댓글들이 주르륵 올라오고 있었죠. 은혜를 원수로 갚다니, 인간 쓰레기네. 방송에서 혼자 힘으로 성공했다고 거짓말한 거였어? 할머니 공국 냄비발로 찬 거 실화냐? 진짜 최악이다. 당장 방송 하차시켜라. 할머니, 이거 태준 회장님이 하신 거죠? 그런 것 같네. 태준이가 진짜로 해버린 거예요. 민호의 과거를 전부 다 까발린 거죠. 그날 아침 장사 나갔더니 골목이 이상했어요. 평소보다 사람들이 많았어요. 할머니, 신문에서 봤어요. 할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공국 한 그릇 주세요. 손님들이 줄을 섰어요. 신문 보고 찾아온 사람들이었죠. 다들 제 편을 들어줬어요. 그 셰프놈, 진짜 나쁜 놈이네요. 할머니 같은 분한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요? 속은 따뜻했지만 마음 한편은 불편했어요. 민호가 걱정됐거든요. 아무리 나쁜 짓을 했어도 제가 옛날에 밥 먹였던 아이잖아요. 정오쯤 됐을 때예요. 골목 입구에서 소란이 들렸어요. 비켜주세요. 비켜주세요. 카메라 든 기자들이 우르르 들어왔어요. 그 뒤를 따라 민호가 걸어왔어요. 달라져 있었어요. 어제 그 오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얼굴이 새하얗고 눈은 충혈돼 있었죠. 할머니, 민호가 제 앞에 섰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할머니, 죄송합니다. 민호가 무릎을 꿇었어요. 제가 짐승만도 못한 짓을 했습니다. 일어나, 민호야. 제가 민호를 일으키려 했지만 민호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저는 그걸 다 잊고. 민호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죠. 학비도 도와주시고 밥도 먹여주시고 아플 때 죽도 끓여주시고 그런 은혜를 제가 됐어. 민호야, 일어나거라. 아니에요. 저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요. 민호가 바닥에 이마를 찧었어요. 제가 유명해지고 싶어서, 과거를 지우고 싶어서 할머니를 없애려 했어요. 제 손으로 은인을 내쫓으려 했어요.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기자들도 구경하던 사람들도 다 숨죽이고 지켜봤죠. 할머니, 용서해 주세요. 제발. 민호가 통곡했어요. 어깨가 들썩였죠. 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민호야, 네 할머니, 너 그때 왜 연락 안 했니? 빌려간 돈도 안 갚고 죄송해요. 할머니한테 제 형편없는 모습
보여드리기 싫었어요. 성공하고 나서 갚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용기가 안 나고 그러다가 유명해졌고 부끄러워진 거지? 네, 맞아요. 저는 정말 비겁한 인간이에요. 민호가 계속 울었어요. 진심으로 후회하는 게 보였어요. 일어나라. 무릎 아프겄다. 할머니, 일어나라니까. 제가 민호 팔을 잡아 일으켰어요. 민호 얼굴이 눈물범벅이었죠. 민호야, 나는 내가 밉지 않다. 할머니, 그때 너 도와준 거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야. 내가 바라고 한 게 아니지. 그런데 제가 민호 눈을 똑바로 봤어요. 그런데 은혜를 잊는 건 그건 나쁜 거야. 사람이 아무리 잘나고 돈이 많아도 과거를 부끄러워하면 안 돼. 그게 내 인생인디. 어떻게 그걸 지워? 할머니,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지금이라도 깨달았으면 됐다. 앞으로 잘 살아라. 그때 태준이가 나타났어요. 언제 온 건지 벤치에서 내려 걸어오고 있었어요. 할머니 말씀 들었어? 태준이가 차갑게 민호를 봤어요. 네, 회장님, 나도 한마디 할게. 태준이가 민호 앞에 섰어요. 강민호 씨, 당신이 우리 누나한테 한 짓 잊지 않을 거야. 레스토랑 3곳 다 세무조사 들어갔고 방송도 전부 하차 결정 났어. 당신 장인도 더 이상 당신 편 안 들 거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나가 용서한다니까 나도 한 발 빼줄게. 대신 태준이가 민호 귀에 뭔가 속삭였어요. 민호 얼굴이 새하얘졌죠. 그건 일주일 안에 해. 안 하면 내가 직접 나설 거야. 알겠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할머니, 인터뷰 좀 해주세요. 강민호 씨 할 말 있으세요? 회장님, 왜 나서신 건가요? 소란스러웠어요. 그때였어요. 엄마, 누군가 소리쳤어요. 여자 목소리였죠. 사람들이 갈라지고 젊은 여자가 달려왔어요. 30대 초반쯤 얼굴이 창백하고 임신한 것 같았어요.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여자가 민호한테 달려들었어요. 민호 아내였나 봐요. 미선아, 신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한 거예요? 미안해. 나는 정말 할머니한테 가서 사과드려요. 아내가 민호를 밀었어요. 그러더니 제게 달려와 무릎 꿇었어요. 할머니, 죄송합니다. 제 남편이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아니야, 일어나요. 임신했잖아. 저는 정말 몰랐어요. 제 남편이 이런 사람인 줄. 아내가 울먹였어요. 우리 남편 용서해 주세요. 제발. 그때 민호가 아내를 일으켰어요. 미선아, 그만해. 내가 할머니한테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부부가 서로 껴안고 울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태준이가 제 옆에 섰어요. 누나, 후회 안 해? 저렇게 용서해줘서 후회는 무슨. 저 아이도 이제 깨달았잖아. 누나는 정말. 태준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날 저녁 민호가 다시 찾아왔어요. 혼자였어요. 할머니, 이거. 민호가 봉투를 내밀었어요. 이게 뭐고? 25년 전에 빌린 돈, 원금하고 이자 계산해서요. 그리고 제가 할머니한테 피해드린 것에 대한 봉투가 두둑했어요. 이게 얼마나 들었냐? 3천만 원입니다. 뭐 그렇게 많이? 받아주세요. 이걸로 제 마음이 편해질 것 같지는 않지만 저는 봉투를 다시 돌려줬어요. 필요 없어, 할머니. 대신 하나만 해라. 뭐든지 하겠습니다. 사람 대접 제대로 해라. 아무리 높은 자리 가도 아래 사람 무시하지 말고. 알겠냐?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명심하겠습니다, 할머니. 민호가 떠난 후 혜진이가 물었어요. 할머니, 3천만 원인데 왜 안 받았어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지. 저 아이가 사람 됐으면 그걸로 됐어.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는데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태준이가 민호 귀에 뭐라고 속삭였을까? 민호 얼굴이 그렇게 새하얘졌는데, 그리고 며칠 후 믿을 수 없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민호가 자기 레스토랑 하나를 팔아서 골목 상인들을 위한 공동 주방을 만든다는 거예요. 저는 그제야 알았죠. 태준이가 민호한테 진짜 참교육을 시킨 거예요. 민호 사건이 있고 일주일 후 골목에 변화가 생겼어요. 할머니, 이거 봐요.
혜진이가 신문을 들고 왔어요. 민호가 자기 레스토랑 하나를 매각했다는 기사였어요. 그 돈으로 골목 상인들을 위한 공동 주방을 만든대요. 민호가 정말 달라졌네. 며칠 후엔 민호가 직접 찾아왔어요. 할머니, 제가 요리 좀 배워도 될까요? 요리? 너 이미 셰프잖아. 고급 요리는 할 줄 알아도 할머니 같은 진짜 맛은 모르겠어요. 민호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그날부터 민호는 주말마다 와서 제 공국 끓이는 걸 도왔어요. 예전에 배달 알바하던 그때처럼요. 사람들이 신기해했죠. 저 유명한 셰프가 할머니한테 배우네. 진짜 달라졌나 봐. 태준이도 가끔 들렀어요. 누나, 요즘 몸은 괜찮아? 그래, 괜찮지. 사실 괜찮지 않았어요. 며칠 전부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고 어지러웠거든요. 그런데 혜진이한테 걱정 끼칠까봐 숨기고 있었죠. 어느 날 아침 국을 끓이다가 갑자기 현기증이 왔어요. 제가 비틀거렸어요. 냄비를 잡고 간신히 버텼죠. 할머니, 마침 일찍 온 철수 씨가 저를 붙잡아줬어요. 얼굴이 왜 이렇게 창백해요? 병원 가셔야겠어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잠깐 어지러운 것뿐이야. 할머니, 농담 아니에요. 진짜 안 좋아 보여요. 철수 씨가 혜진이한테 전화했어요. 혜진이가 학교 빠지고 달려왔죠. 할머니, 병원 가요. 괜찮다니까. 괜찮은 게 아니에요. 할머니 요새 얼굴색이 너무 안 좋아요. 혜진이가 우기는 바람에 병원에 갔어요.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렸죠.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얼굴로 나왔어요. 보호자분 계세요? 저요, 손녀예요. 환자분 심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심근경색 위험이 높고 판막도 많이 약해졌어요. 심근경색이요? 혜진이 얼굴이 하얘졌어요. 언제든 쓰러지실 수 있어요. 당장 입원하셔야 합니다. 입원은 무슨, 저는 장사해야 해요. 제가 일어서려 했지만 의사가 말렸어요. 할머니, 이거 장난 아니에요. 잘못하면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할머니, 혜진이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눈물이 그랑그랑했죠. 제발 입원해요. 할머니가 쓰러지면 저는 어떡해요? 혜진이 우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약해졌어요. 알았어. 입원하마. 그날부터 저는 병원 신세를 졌어요. 혜진이가 매일 와서 간호해줬어요. 할머니, 약 먹어요. 물 마셔요. 오늘은 좀 어때요? 착한 것, 제 걱정에 밤도 제대로 못 자는 게 보였어요. 태준이도 소식 듣고 달려왔어요. 누나, 왜 진작 말 안 했어? 괜찮을 줄 알았지. 의사 선생님이 뭐래? 수술해야 한대. 판막 교체 수술? 그럼 당장 해야지. 돈이 문제지. 수술비가 얼마나 드는데. 누나, 돈 걱정은 하지 마. 내가 다. 안 돼. 제가 태준이 말을 끊었어요. 태준아, 너한테 신세 많이 졌어. 이 이상은 못 져. 누나, 무슨 소리야. 누나가 나 살렸잖아.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야. 나는 내 힘으로 살고 싶어. 태준이가 답답한 듯 한숨 쉬었어요. 며칠 후 민호가 병원에 찾아왔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민호야, 왔구나. 할머니 아프시다고 들어서 이거 과일이에요. 민호가 과일 바구니를 놓았어요. 고맙다, 할머니. 제가 수술비 낼게요. 뭐, 제가 할머니한테 진 게 너무 많아요. 이것밖에 못하겠어요. 안 돼, 민호야. 너도 장사 힘들잖아. 괜찮아요. 레스토랑 하나 팔았으니까 여유 있어요. 민호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정말 괜찮아요. 할머니가 예전에 저한테 해주신 것처럼 이젠 제가 할머니를 도울게요. 민호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할머니, 제발 받아주세요. 안 그러면 저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다, 민호야. 수술 날짜가 잡혔어요. 일주일 후였죠. 할머니, 무서워요. 혜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괜찮을 거야. 의사 선생님이 잘하신대잖아. 만약에 할머니가 그런 소리 하지 마라. 할매는 안 죽어. 너 대학 졸업할 때까지는 살아야지. 수술 전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천장만 멍하니 바라봤죠. 내가 이렇게 가면 어쩌나.
혜진이는 어떡하고. 그때 병실 문이 열렸어요. 태준이었어요. 누나 앉아. 태준아, 이 밤에 왜 왔어? 걱정돼서. 내일 수술이잖아. 태준이가 제 옆에 앉았어요. 누나, 무섭지? 응, 조금. 나도 무서워. 누나 잃을까봐. 태준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누나, 꼭 살아야 돼. 50년 만에 만났는데 이렇게 보낼 순 없어. 태준아, 누나한테 갚을 게 너무 많아. 아직 아무것도 못했잖아. 너 이미 충분히 잘해줬어. 아니야. 나 누나한테 큰 선물 하나 준비했어. 수술 잘 되면 보여줄게. 무슨 선물? 비밀이야. 수술 끝나면 알려줄게. 태준이가 웃었어요. 다음 날 아침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혜진이가 울면서 손 흔들었죠. 할머니, 꼭 깨어나요. 그래, 걱정 마라. 마취가 시작됐어요. 의식이 흐려지면서 50년 전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22에 시작한 공국 장사, 남편이랑 행복했던 시절, 태준이를 살렸던 그날, 민호를 도와줬던 그때, 나 참 열심히 살았네. 마지막 생각이 그거였어요. 수술은 5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수술 잘 끝났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밖에서 기다리던 혜진이와 태준이한테 말했어요. 할머니, 누나, 두 사람이 회복실로 달려왔어요. 제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혜진아, 태준아, 할머니, 정말 다행이에요. 혜진이가 펑펑 울었어요. 태준이도 눈물 훔쳤죠. 누나, 진짜 잘 됐어. 태준아, 그 선물 뭔디? 제가 물었어요. 태준이가 씩 웃었어요. 누나, 일주일 후에 태어나면 보여줄게. 진짜 깜짝 놀랄 거야. 그런데 그때 몰랐어요. 태준이가 준비한 선물이 뭔지, 그리고 그 선물과 함께 50년 동안 숨겨져 있던 또 다른 비밀이 밝혀지게 될 거라는 걸. 퇴원 날 태준이가 저를 어디론가 데려가려고 했어요. 골목이 아닌 전혀 다른 곳으로. 일주일 후 퇴원하는 날 태준이가 저를 데리러 왔어요. 누나, 오늘 특별한 곳 갈 거야. 어디? 가면 알아. 차를 타고 1시간쯤 갔을까요? 도착한 곳은 강남 한복판이었어요. 엄청 큰 건물 앞에 차가 멈췄죠. 여기가 어디야? 들어가 보면 알아. 태준이가 저를 부축해서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1층 로비가 넓고 깨끗했어요. 근데 뭔가 냄새가 익숙했어요. 공국 냄새? 태준아, 여기서 공국 냄새 나는데? 응, 맞아.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갔어요. 문이 열렸는데, 어머, 제 입이 떡 벌어졌어요. 넓은 식당이 있었어요. 깨끗한 테이블이 20개쯤 있고 한쪽에는 주방이 보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주방에 제 공국 냄비가 그대로 있었어요. 50년 된 그 낡은 냄비요. 이게 뭐야? 누나 공국집이야. 새로 만든 거. 뭐, 누나가 50년 동안 골목에서 고생했잖아. 이제 좀 편하게 장사하라고. 태준이가 씩 웃었어요. 건물은 내 거고 2층 전체를 식당으로 만들었어. 주방 시설도 최신식이고 냉장고도 크고 그리고 직원도 3명 뽑았어. 직원까지? 응, 누나는 그냥 맘만 내면 돼. 힘든 일은 직원들이 할 거야. 제가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진짜 깨끗하고 넓었어요. 냄비도 새 거고 가스레인지도 최신식이고. 태준아, 이거 얼마나 든 거야? 그건 신경 쓰지 마. 누나한테 갚는 거야. 이건 너무 과해. 과하긴. 누나가 나 살렸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태준이가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누나, 여기서 새로 시작해. 혜진이 학비 걱정도 하지 말고 편하게 살아. 눈물이 났어요. 고마워서. 고맙다, 태준아. 울지 마, 누나. 이제 시작이야. 그날 저녁 혜진이를 데리고 새 가게를 구경시켰어요. 할머니, 여기 진짜 좋아요. 그치? 태준이가 다 해줬어. 이제 할머니 무릎도 안 아프겠어요. 의자도 있고. 혜진이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편해졌어요. 개업 날짜를 일주일 후로 잡았어요. 태준이가 전단지도 돌리고 인터넷 광고도 했어요. 50년 전통 순자 할머니 공국 -3 단장 오픈. 개업 당일 문 열기도 전에
사람들이 줄 섰어요. 할머니, 신문에서 봤어요. 새 가게 축하드려요. 단골 손님들도 다 왔어요. 철수 씨, 슈퍼 사장님, 골목 상인들, 민호도 왔어요. 큰 꽃바구니 들고요. 할머니, 개업 축하드려요. 민호야, 고맙다. 제가 오늘 요리 도와드릴게요. 민호가 앞치마 두르고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TV 셰프가 공국 끓이는 걸 도우니까 손님들이 신기해했죠. 장사가 대박이었어요. 첫날부터 테이블이 꽉 찼어요. 할머니 공국은 역시 최고예요. 새 가게도 깨끗하고 좋네요. 태준이도 와서 구경했어요. 누나 잘 되네. 그래, 내 덕분이야. 이제 골목은 어떻게 할 거야? 거기도 계속 할 거야. 예, 주말에만. 추억이 있는 곳인디 어떻게 버려? 태준이가 웃었어요. 그래, 누나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어요. 가게는 잘 됐어요. 손님도 많고 매출도 좋고.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가게 앞에 낯선 남자가 계속 서성거렸어요. 50대쯤 돼 보이는데 정장 입고 서류 가방 들고. 저분 뭐 하는 사람이야? 모르겠어요. 아까부터 계속 저러고 있어요. 직원이 말했어요. 남자가 드디어 가게 안으로 들어왔어요. 김순자 씨 계십니까? 저인디요. 누구세요? 저는 법무법인 정의에서 나온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가슴이 철렁했어요. 무슨 일이신디요? 이것 좀 보시죠. 남자가 서류를 꺼냈어요. 윤태준 회장님 관련해서 조사 중인데요. 할머니가 증인으로 필요합니다. 태준이가 무슨 일이 있어요? 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받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제가 소리쳤어요. 태준이가 횡령이라니 무슨 소리예요? 회장님이 할머니 가게 만드는 데 쓴 돈, 회사 돈 횡령한 겁니다. 30억이 넘어요. 머리가 멍해졌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할머니한테 준 이 건물, 인테리어 비용 전부 회사 돈 빼돌린 겁니다. 횡령죄로 기소될 예정이에요. 아니에요. 태준이는 그럴 사람 아니에요. 증거가 다 있습니다. 할머니, 경찰 조사 나오셔야 할 겁니다. 남자가 서류를 놓고 나갔어요. 손이 떨렸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직원이 물었지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저 때문에 태준이가 범죄자가 된 거예요? 그날 저녁 태준이한테 전화했어요. 태준아, 이게 무슨 일이야? 누나, 들었구나. 태준이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횡령이 뭐야? 회사 돈 빼돌렸다는데? 걱정하지 마, 누나. 내가 처리할게. 무슨 소리야? 너 감옥 가는 거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제가 울컥했어요. 나 때문에 그런 거잖아. 내가 이 가게 받지 말았어야 했어. 누나, 그런 소리 하지 마. 이건 내 선택이었어. 태준아, 누나, 나 괜찮아. 변호사도 있고 방법도 있어. 걱정하지 마. 하지만 걱정 안 할 수가 없었어요. 며칠 후 뉴스에 났어요. 태준그룹 회장 횡령 혐의 조사. 기사엔 제 이야기도 나왔어요. 태준이가 은인한테 가게 만들어주려다 회사 돈 횡령했다고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은혜 갚으려다 범죄 저지르면 어떡해. 30억이면 횡령 맞잖아. 그래도 회장이 회사 돈 마음대로 쓰면 안 되지. 사람들 시선이 달라졌어요. 가게 오는 손님들도 수군거렸죠. 저 할머니 때문에 회장님이 곤란해진 거래. 혜진이가 울면서 왔어요. 할머니, 학교에서 애들이 그래요. 할머니가 사기꾼이래요. 사기꾼? 회장님 이용해서 돈 뜯어냈다고. 제 가슴이 무너졌어요. 내가 태준이 인생 망친 거야?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50년 전에 제가 살린 그 아이가 저 때문에 범죄자가 됐어요. 다음 날 아침 결심했어요. 가게 문을 닫기로, 태준이한테 전부 돌려주기로. 하지만 그때 몰랐죠. 이 모든 게 누군가의 계획된 함정이었다는 걸, 그리고 진짜 적이 따로 있다는 걸. 다음 날 아침 가게 문을 열지 않았어요. 직원들한테도 쉬라고 했죠. 할머니, 왜 문 안 여세요? 혜진이가 물었어요. 문 닫을 거야. 이 가게, 왜요?
태준이 때문이야. 나 때문에 저 아이가 감옥 갈 수는 없어. 할머니, 제가 태준이한테 전화하려는데 누군가 가게 문을 두드렸어요. 똑똑똑. 누구세요? 문을 열었더니 정장 입은 중년 여자가 서 있었어요. 50대 초반, 얼굴에 화장을 진하게 하고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죠. 김순자 씨 맞으세요? 그런디요, 누구세요? 저는 태준그룹 부회장 최민정입니다. 부회장, 들어가도 될까요? 여자가 안으로 들어왔어요. 의자에 앉더니 저를 차갑게 봤어요. 바쁘실 텐데 왜 오셨어요? 할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가게 문 닫으세요. 예, 이 가게 때문에 우리 회장님이 곤란해지셨어요. 할머니가 자발적으로 포기하시면 회장님 혐의가 줄어들어요. 여자가 서류를 꺼냈어요. 여기 사인만 하시면 됩니다. 건물 소유권 포기, 가게 운영권 반납. 이걸 왜 저한테? 할머니가 이 모든 걸 거절했다고 하면 회장님이 강제로 준 게 아니라는 증거가 되거든요. 여자가 차갑게 웃었어요. 그럼 횡령이 아니라 회장님 개인 재산으로 처리될 수 있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그런데 왜 부회장님이 이런 일을? 저는 회사를 지켜야 하니까요. 여자가 일어섰어요. 생각해 보세요. 할머니가 욕심 부린 거 아니에요? 50년 전에 밥 몇 끼 줬다고 재벌 회장한테 30억짜리 건물 받는 게 정상인가요? 그건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해요. 할머니가 회장님 약점 잡고 돈 뜯어낸 거라고. 가슴이 아팠어요. 내일까지 생각하세요. 안 그러면 회장님만 힘들어져요. 여자가 나가려는데 문이 벌컥 열렸어요. 태준이었어요. 최민정, 여기서 뭐해? 회장님, 제가 그냥 할머니한테 협박한 거야? 그거. 태준이가 서류를 낚아챘어요. 포기각서? 이게 뭐야? 회장님을 위해서. 닥쳐. 태준이가 소리쳤어요. 처음 보는 무서운 얼굴이었죠. 내가 한 짓 다 알고 있어. 회장님? 횡령 혐의 누가 신고한 줄 알아? 그게 바로 너였어. 최민정. 제가 깜짝 놀랐어요. 태준아, 무슨 소리야? 누나, 이 여자가 날 함정에 빠뜨린 거야. 태준이가 핸드폰을 꺼내 뭔가 보여줬어요. 녹음 파일이었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죠. 회장이 할머니한테 30억 쓴 거 횡령으로 신고하면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야. 증거도 확실하고. 최민정 목소리였어요. 회장 물러나면 부회장인 제가 승진하겠죠? 당연하지. 우리가 밀어줄게. 제가 입을 막았어요. 이게 무슨. 누나, 이 여자는 내 자리를 노린 거야. 나를 범죄자로 만들어서 회장 자리 차지하려고. 최민정 얼굴이 하얘졌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비서실장이 다 조사했어. 내가 검찰에 제보한 것도 언론에 흘린 것도. 태준이가 차갑게 웃었어요. 내 계획은 이거였지? 나를 횡령으로 몰아서 쫓아내고 할머니를 욕심 많은 사람으로 만들어서 여론 악화시키고. 저는 그냥. 그리고 회사 장악하려고 했지? 이사들도 다 매수했고. 최민정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증거 있어요? 그게 제 목소리라는 증거. 있지. 태준이가 다른 파일을 재생했어요. 최 부회장님, 이번 주 금요일에 이사회 소집하시죠? 그래, 회장 탄핵안 상정하자. 이건 내가 이사랑 통화한 거야. 어젯밤 최민정이 주저앉았어요. 끝났어. 너. 태준이가 경찰에 전화했어요. 네. 태준그룹 회장입니다. 신고할 게 있습니다. 부회장이 회사 배임과 명예훼손을 저질렀어요. 30분 후 경찰이 왔어요. 최민정을 연행해 갔죠. 회장님, 제발, 저도 살려고 그런 거예요. 여자가 울부짖었지만 태준이는 외면했어요. 경찰이 떠나고 가게엔 우리 둘만 남았어요. 누나, 미안해. 놀랐지? 태준아, 내가 위험한 줄 알고 얼마나 걱정했는데. 알아. 근데 함정을 깨려면 시간이 필요했어. 증거를 모아야 했거든. 태준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누나는 아무 걱정 안 해도 돼. 횡령은 누명이었어. 내가 쓴 돈은 내 개인 재산이야. 회사 돈 아니고. 정말? 응. 증빙 서류 다 있어. 최민정이 조작한 거였어.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누나, 이제 편하게 장사해. 아무도 방해 못해. 그날 저녁 뉴스가 나왔어요. 태중그룹 부회장 최민정 배임 혐의 체포, 회장 횡령 혐의는 누명, 부회장의 음모로 밝혀져 댓글이 또 달렸어요. 헐, 반전이네. 할머니 욕했던 사람들 사과해야지. 회장님 멋있다. 다음 날 가게를 다시 열었어요. 할머니, 오해해서 죄송해요. 저희가 잘못 생각했어요. 손님들이 사과하러 왔어요. 민호도 왔어요.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많이 힘드셨죠? 괜찮아, 민호야. 다 지나갔어. 철수 씨도 왔어요. 할머니, 공국 한 그릇. 그래, 철수야. 기다려라. 국을 끓이면서 생각했어요. 우여곡절이 많았네. 그래도 다 잘 풀렸어. 그날 저녁 태준이가 또 왔어요. 누나, 이제 진짜 끝났어. 회사도 안정됐고 이사들도 정리됐고 고생했다. 태준아, 누나야말로 내 때문에 걱정 많이 했지? 이제 괜찮아. 태준이가 뭔가 꺼내려다 말고 웃었어요. 누나, 다음 주에 시간 있어? 왜? 할 말이 있어. 아주 중요한. 지금 말하면 안 되냐? 안 돼. 다음 주에. 태준이가 장난스럽게 웃었어요. 그때 몰랐죠. 다음 주에 태준이가 준비한 게 뭔지, 그리고 50년 동안 숨겨져 있던 마지막 비밀이 드러나게 될 거라는 걸. 그건 저와 태준이 둘 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진실이었어요. 일주일 후 태준이가 저를 호텔로 초대했어요. 누나, 오늘 특별한 행사 있어. 꼭 와야 돼. 무슨 행사? 가면 알아. 혜진이랑 같이 와. 호텔 연회장에 도착했더니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기자들도 있고 카메라도 있고. 할머니, 여기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요? 혜진이가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나도 모르겠다. 태준이가 무대에 올라갔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발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50년 전 거리에서 굶어 죽을 뻔했습니다. 그때 한 분이 저를 살려주셨죠. 바로 김순자 할머니입니다. 태준이가 저를 가리켰어요. 조명이 저를 비췄죠. 할머니는 22, 갓 결혼한 신혼 시절에도 저한테 매일 공국을 주셨습니다. 2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요. 태준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머니 댁도 가난했습니다. 남편분은 일용직 노동자셨고 할머니는 공국 한 그릇에 500원 받으며 하루하루 살았죠. 스크린에 오래된 흑백 사진이 떴어요. 젊은 시절 제가 공국을 끓이는 사진이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알게 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태준이가 또 다른 사진을 띄웠어요. 이분이 제 친어머니 윤미숙입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여자가 웃고 있었어요. 제 어머니는 1973년에 저를 낳고 1년 후에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 저는 먼 친척 집을 전전하다가 15에 가출했죠. 태준이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발견한 일기가 있습니다. 스크린에 낡은 일기장이 떴어요. 1970년 5월 3일. 오늘 김순자라는 새댁을 만났다. 나보다 5살 어린데 참 착하다. 시집살이가 힘들다고 하길래 내가 여러 가지 알려줬다. 동생 같아서 정이 간다. 제 눈이 커졌어요. 1971년 8월 15일 순자가 공국 장사를 시작했다. 나도 가끔 도와주러 간다. 순자는 손님들한테 참 친절하다. 나도 순자처럼 살고 싶다. 기억이 떠올랐어요. 맞아요. 미숙 언니, 시집 오기 전에 시댁 근처에서 일하던 분이었어요. 제 어머니와 순자 할머니는 친구였습니다. 태준이가 저를 봤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저를 더 잘 돌봐주셨던 거군요. 혹시 어머니 얼굴이 보여서 눈물이 났어요. 그랬구나. 태준이를 봤을 때 왜 그렇게 정이 갔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미숙 언니를 닮았던 거예요. 할머니는 제게 2년 동안 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울로 떠날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태준이가 목소리를 가다듬었어요. 미숙 언니가 하늘에서 널 지켜볼 거야.
착하게 살아라. 그리고 나중에 잘 되면 너도 어려운 사람 도와줘. 그 말씀을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태준이가 무대에서 내려와 제 앞에 무릎 꿇었어요. 누나, 아니 할머니, 저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친구로서, 그리고 제 두 번째 어머니로서. 태준아, 제가 태준이를 일으켜 세웠어요. 일어나라. 할매는 당연한 일한 거야. 미숙 언니가 그렇게 부탁했는데. 할머니, 우리 둘 다 울었어요. 사람들도 같이 울었죠. 태준이가 다시 무대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오늘 발표드립니다. 미숙순자 재단을 설립합니다. 스크린에 재단 로고가 떴어요. 두 개의 공국 그릇이 하트 모양으로 겹쳐져 있었어요. 제 친어머니 이름과 제 두 번째 어머니 이름을 따서 만들었습니다. 이 재단은 가난한 청소년들을 돕습니다. 끼니를 거르는 아이들, 학대받는 아이들, 50년 전 저 같은 아이들을요. 사람들이 박수 쳤어요. 그리고 순자 할머니 공국을 사회적 기업으로 만들겠습니다. 전국에 프랜차이즈를 내고 수익금은 전부 재단에 기부됩니다. 태준아, 할머니 공국 한 그릇이 저를 살렸듯이 앞으로 수만 명의 아이들을 살리는 겁니다. 박수 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채웠어요. 행사가 끝나고 민호가 다가왔어요. 할머니, 저도 재단에 기부하고 싶어요. 그리고 제 레스토랑에서도 할머니 공국 팔고 싶어요. 수익금 전부 재단에 드릴게요. 민호야, 고맙다. 철수 씨도 왔어요. 할머니, 저도 매달 10만 원씩 기부하겠습니다. 골목 상인들이 줄줄이 왔어요. 저희도 동참하겠습니다. 할머니 공국으로 아이들 살립시다. 가슴이 벅찼어요. 그날 밤 가게로 돌아와서 혜진이와 단둘이 앉았어요. 할머니, 미숙 할머니를 아셨던 거예요? 응, 언니 같은 사람이었지. 착하고 따뜻한 사람. 일찍 돌아가셨다는 건 오늘 처음 알았어. 그래서 태준 할아버지를 도와주신 거예요? 처음엔 몰랐어. 근데 그 아이 보니까 자꾸 미숙 언니 생각이 나더라. 이제 보니 언니 아들이었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혜진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저도 할머니처럼 살고 싶어요. 어려운 사람 도우면서. 그래, 우리 혜진이 착하게 자랐네. 한 달 후 순자 할머니 공국 1호점이 강남에 오픈했어요. 2호점은 부산, 3호점은 대구. 재단을 통해 매달 100명의 아이들이 무료 급식을 받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맛있어요. 이 밥 먹고 공부 열심히 할게요. 아이들 웃는 얼굴을 보니 50년 전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알았어요. 어느 날 태준이가 저를 어디론가 데려갔어요. 할머니, 오늘 특별한 곳 갈 거예요. 도착한 곳은 조용한 묘지였어요. 여기가 어디야? 제 어머니 산소예요. 태준이가 저를 미숙 언니 묘 앞으로 안내했어요. 언니, 나 순자야. 오랜만이지. 묘비를 보니 눈물이 났어요. 언니 아들 태준이 내가 못 알아봤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어. 언니 자랑스러워해도 돼. 태준이가 옆에서 절했어요. 어머니, 저 잘 컸어요. 순자 할머니 덕분에. 바람이 불었어요. 미숙 언니가 웃는 것 같았어요. 고마워, 순자야. 내 아들 잘 키워줘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태준이가 물었어요. 할머니, 50년 동안 저 잊지 않고 기억해 주셔서 감사해요. 뭘, 그게 당연한 거지. 미숙 언니 아들인데. 이제 제가 할머니 모실게요. 편하게 사세요. 아이고, 고맙다. 그날 저녁 가게에서 다 같이 모였어요. 태준이, 혜진이, 민호, 철수 씨, 단골 손님들, 건배, 할머니 최고.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창밖을 보니 달이 밝았어요. 50년이라는 긴 시간, 가난했고 힘들었지만 후회 없어요. 미숙 언니의 아들을 살렸고 그 아이가 이제는 수많은 아이들을 살리고 있으니까요. 할머니, 뭐 생각하세요? 혜진이가 물었어요. 그냥 고맙다는 생각. 이렇게 다 같이 건강하고 행복해서 할머니 덕분이에요. 아니야. 우리 모두 덕분이지.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중얼거렸어요. 미숙 언니 하늘에서 봤지?
언니 아들 훌륭하게 자랐어. 이제 언니도 마음 편히 쉬어.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50년 전 공국 한 그릇에서 시작된 인연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말을 맺었어요. 은혜는 결국 빛을 보고 선한 마음은 돌고 돌아온다는 걸 배웠어요. 여러분도 오늘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보세요. 그게 언젠가 큰 축복으로 돌아올 거예요. 한마디 남겨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